does Sonny think is the best player in the Premier League right now? 손흥민이 살라와 함께 패배 맨시티를 상대로 1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쌓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공동 득점왕 이후 오랜만에 두 명의 이름이 나란히 등장했지만 공교롭게도 손흥민의 입에서는 바로 이번 주에 살라가 호명되었습니다. PL 최고의 선수로 손흥민은 맨시티 선수들이 아니라 같은 윙어인 살라를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3, 2, 1, reveal. You've gone Mo Salah. You've both gone Mo Salah. It is a I point. thought it would be him. I mean, I'm a big fan of him, so Yeah. it's unbelievable what he does. So yeah, we've been talking about obviously about the players. I mean, there's a lot of good players. Yeah. But Mo Salah for many years that he's been very consistent. So. 이번 인터뷰에는 한 가지 재미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거 손흥민은 아자르에 대해 엄청난 극찬을 했던 기억이 있고 이유는 크레그로서의 경기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살라의 플레이에는 오랫동안 꾸준했다가 강조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에게 보내는 찬사와 유사했고 지금 손흥민에게 좋은 축구란 지속성이 단연 중요하다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살라를 최고로 여기는 손흥민 관점의 흔적은 오늘 맨시티전에서도 펼쳐졌습니다. 역습이 시작되고 화면에 위치한 선수를 통틀어 가장 주력이 빠른 선수는 손흥민과 워커입니다. 보통 공격수의 진행 방향은 가장 득점 확률이 높은 중앙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좌측면으로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했습니다. 박스 중앙에는 솔랑키가 이미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PL 첫 시즌에 동료와 동선이 겹친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던 선수이지만 지금은 역습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뛴다를 넘어 가장 효율적인 지점으로 달려갑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솔랑키는 오른쪽으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손흥민의 위치는 중앙이 아니라 좌측면입니다. 상대 3명 또한 토트넘에서 피니쉬가 가장 좋은 손흥민을 주시하며 좌측으로 쏠려 있습니다. 불과 1m의 차이가 일으킨 결과는 거대합니다. 각각 중앙과 우측에서 오던 사르와 포로에겐 광활한 공간이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뒤에서 뛰어오던 동료들은 생각하지 않고 무지성으로 나아갔다면 무조건 중앙입니다. 그 경우 3명의 수비수는 함께 내려갔을 것이고 동시에 사르와 포로를 제어하기에 유리한 포지션이 형성됩니다. 손흥민은 끝까지 다소 좌측에 위치를 유지하며 동시에 맨시티 2인의 포지션을 유지시켰고 해당 순간 4인의 선수가 손흥민의 장기말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분석에선 분명 최고의 위치가 쉽게 포착됩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우리처럼 경기장 위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면의 상태에서 뛰고 있고 1초 내외의 시야를 확보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손흥민은 원래 전방을 주시하는 시야가 좋았지만 지금은 후방의 상황까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뛰어갔지만 사르와 포로가 반드시 박스에 도착할 걸 안다는 것은 그들의 출발을 받고 평소 스피드를 알고 있으며 그들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까지 짧은 시간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단독 역습이었다면 당연히 손흥민은 혼자 중앙으로 달려 해결했어야 합니다. 더 득점 확률이 높은 선택지를 이른 시간에 찾는 것을 우리는 순발력 혹은 축구 지능이라 부릅니다. 정확히 지금 버전의 살라입니다. PL에서 살라보다 빠른 선수는 이제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살라만큼 좋은 위치로 뛰어가는 선수는 적어도 영건이라 불리는 선수 중엔 없습니다. 손흥민이 리버풀의 경기, 살라의 플레이를 보며 어떤 부분에서 와 잘한다고 느꼈을지 추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자신이 필드에 들어가선 어떤 축구를 펼칠지에 대한 선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잘하고 싶은 사람의 공통점은 잘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지켜보고 와 탄성을 지르며 자기도 재현하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살면서 몇 명의 선수를 지켜봤을지 셀 수 없겠지만 그들의 경기 중 손흥민의 감정에 동요를 일으킨 포인트 모두가 선수의 플레이에 직간접적으로 스며드는 것이 축구라는 장르입니다. 맨유 시절 호날두의 스텝 오버가 있을 것이고 함부르크 시절 반니의 결정력도 있으며 대표팀에서 윙어임에도 수비 가담을 펼치던 박지성이나 9번으로 출격하여 중원에서 패스를 뿌리던 케인도 있을 것입니다. 후방에서 올라오는 선수를 감안하여 자리를 잡는 움직임은 분명 살라가 떠올랐고 바로 어제 그가 살라의 이름을 말했기에 더욱 공교로웠습니다. 어시스트 장면 또한 예측력은 돋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잉글랜드 챔피언팀의 수비수와 대치하고 있었고 바로 뒤엔 워커라는 괴물이 거리를 좁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 없는 선수라면 발 앞에 볼만 다루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찬스에 머리가 비워지는 긴장하는 선수였다면 그냥 슛을 날려버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그는 메디슨의 침투를 눈으로 봤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상대의 적극적인 마크가 붙었을 때 그의 눈은 볼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패스는 워커 쪽도 아니고 키퍼 앞도 아닌 정확히 뛰어간 메디슨의 발 앞에 도착했습니다.
좌우 상하의 계산이 완벽했고 메디슨이 어디쯤 도착했을지 판단한 것입니다. 미터 싸움이 아니라 센티미터의 차이였던 이유는 메디슨은 빠른 선수가 아니고 워커는 반더벤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선취골에서 손흥민을 경계하다 메디슨의 등만 지켜봤던 워커는 두 번째 골에서도 결국 자기보다 훨씬 느린 메디슨의 등만 지켜봤고 두 번 모두 마크 대상인 손흥민에 의해 파생된 결과였습니다. 손흥민이 원래 이런 선수였냐고 묻는다면 절대 아닙니다. 특히 데릭 로즈와 함께 뛰던 시절에는 로즈의 전개 방향을 예상하지 못해서 최종 지점에서 두 선수가 자석처럼 붙어있곤 했습니다. 당연히 상대 수비수들은 수월하게 볼줄기를 차단하곤 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첫 시즌이 부진했다고 하면 보통 득점 숫자를 말하지만 더 큰 문제가 위치 선정과 판단력 그리고 시야였습니다. 템포가 빠른 PL에서 그는 독일에서보다 더욱 빠른 인지와 판단이 필요했지만 아쉽게도 본능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후 데스크 시절에는 분명 위치 선정이 압도적으로 성장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료들의 침투 방향보다는 본능이 더 우선해 있었습니다. 앙리는 그것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Since the last game that I saw was Tottenham against Dortmund. Jan Vertonghen on the ball on the left. As soon as he realized that Jan Vertonghen looks at where he can put the ball, he's already making a run. He realized straight away that that ball was going to the space and in behind the defender, and he went there to meet the ball. So great cross, but great movement. He was able to see it there and then. 지금의 손흥민은 본능적인 눈과 사고하는 회로가 합쳐진 선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살라의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이유는 두 명의 축구는 좋든 싫든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앞으로만 달려도 공간이 발생하는 스피드스타들입니다. 하지만 스피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살라의 스피드는 손흥민보다 앞서 느려지기 시작했고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 자신의 최고 속도를 갱신하긴 했지만 살라의 오늘은 손흥민의 내일입니다. 언젠가 속도가 사라질 두 명이 여전히 축구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인가란 질문에 두 명은 경기력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첼시 시절 아자르는 리그 최강이었고 당시의 살라와 손흥민은 영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자르가 레알 시절을 겪고 은퇴한 사이에도 여전히 리버풀과 토트넘의 윙어는 살라, 손흥민입니다. 마치 TV 속 스타에 대해 말하듯 했던 손흥민과 첼시에서 자리 잡지 못했던 살라가 만든 미래는 거대합니다. 저는 진짜 한 명 있어요. 아자르 첼시 시절 때. 와, 진짜 그 선수를 보면 약간 어떡하지? 약간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10년 전 그들과 비교 대상에 있던 선수들 대부분을 제쳐버렸고 느려진 선수가 중동으로 떠나고 활동량이 줄어든 선수가 은퇴하는 사이에도 23-24 시즌은 여전히 손살라였습니다. But you both agreed on 3 forward players. There's a reason why I'm sort of hedging my bets because someone's picked an extra forward player. But Salah, Bowen, and Son. Plays as you know, he sort of moves in from that side. He comes in off the line, as does Son. 가끔 노력하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이란 주제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즐기는 사람은 무조건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재미가 없는데 노력하는 시간이 고통이라면 재밌을 때 하는 노력에선 시간이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축구의 가장 큰 재능은 스피드도 양발도 아니라 축구에 느끼는 순수한 재미로 보여집니다. 재능만 믿고 잘한 사람이었다면 절대 될 수 없는 형태의 선수가 되었고 함부르크 축구를 지켜봤던 사람에게 지금 손흥민은 세상에 없던 사람입니다. 단점이라 말해졌던 대부분이 사라졌고 오히려 장점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여전히 손흥민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점마저 관전 포인트인 이유는 다음 장에 손흥민은 숙제를 어떻게 풀었을까란 기대감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세계 최고의 선수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데뷔부터 지금까지의 성장폭에서는 지구의 어떤 선수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괴체가 90이 최강이었을 때 손흥민은 비교 대상도 아니었지만 추월은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과 가장 발전하는 사람, 유소년에게 선택지가 생긴다면 후자를 선택하라고 바라고 싶습니다. 세상엔 천재들이 가득하고 싸움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어떡하지란 생각을 자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이긴다가 아니라 매일 한 걸음 더 걷겠다는 심정으로 부딪히면 언젠가 추월의 날은 올 것입니다. 결국 진짜 경쟁자는 눈앞의 상대가 아니라 어제의 나이기 때문입니다.